어둠이 짙게 깔린 이 당, 당신은 무언가가 숨겨진 세계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의 어둠에. 이곳은 잊혀진 과거와 영원히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 얽히고 설킨 곳입니다. 오늘 밤 우리와 함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나누며 심장이 뛰는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매 순간 숨막히는 긴장감이 여러분을 감싸고 그 안에는 깊은 공포가 잠들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학교 강어로 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신입생 때는 뭐가 그리도 바쁜지 처음 한두 번 정도 집에 내려가다가 시험도 시험이고 돌지 바빠서 여름방학 후 기숙사 짐을 정리하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너무도 오랜만에 내려온 집이라 어색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첫날 내려오자마자 고향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니 엄마가 등짝을 한 대 갈기셨고 전 등에 손바닥 자국을 달고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사거리의 작은 포차에서 먼저 한잔하고 있다는 친구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골목을 뚫고 가고 있자니 저기요 선생님? 저요? 작은 백팩을 메고 진 치마를 입은 모르는 여자가 나를 걸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조상님이 아주 큰일을 하셔서 내려올 복이 많은데 죄를 지내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있다. 요즘 말로 도밋골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덩치도 있고 얼굴이 썩 좋은 인상이 아니라 그런 걸 생전 처음 걸려봤습니다. 죄에서 그러다가도 막상 제가 돌아보면 아니라면서 도망치듯 가곤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정렬해서 붙였더니 저더러 죄를 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마음에 좀 듣고 있자니 다한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뭔가 느껴진 모양인지 자기는 절대 사기나 주거를 하는 게 아니라며 꼭 제사를 지내라면서 가방을 주섬주섬 드시더니 종이에 말려있던 향을 꺼내 제게 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냥 휙 가버렸어요. 오랜만에 여자랑 말하는 거라 좀 더 있고 싶었는데 가기. 아무튼 그러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저녁 11시가 되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피곤하신지 먼저 주무시고 계셨고요. 밤으로 들어가서 가져온 짐들을 대충 정리하니 새벽 1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먼 거리를 차를 타고 왔고 술까지 마셔서인지 금방 잠에 들었지요. 저는 사실 저 때까지만 해도 평생 가위 한 번 안 눌려보고 귀신 비슷한 것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름 지가 센 편이라고 생각해서 전제조차 믿지 않았고 친구들이 감이 눌렸다고 할 때면 저도 한번 느껴봤으면 했지만 지혜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피곤해서 침대에서 귀척귀척하며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당시 목이 부쩍 말랐던지 소변이 급했던지 자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일단 화장실부터 가야겠다는 생각에 용물을 보려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꼬락?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벽을 보고 누워서 멀뚱멀뚱 있는 거 말곤 몸이 아예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눈만 뜨고 있으려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더라고요. 생전 처음 겪어보는 가위 눌림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등짝 저만부터 온몸으로 더운가가 느껴지며 몸의 털 하나하나 모두가 검두섰습니다. 마치 말도 안 되게 신 것을 먹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곧이어 누군가가 제 침대 옆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단 눈부터 꽉 감았죠. 보통 영화나 TV 보면 뒤를 이삼해서 돌아보는 순간 귀신은 득 죽고 그러잖아요. 일단 이 참참한 나이에 죽기는 싫었으니 눈 감고 아침까지 버티기로 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이 뭘까? 도둑일까?
근데 도둑이라는 집을 깨져야지 20살 남자 장군을 왜 돌을 긋고 있는 거지? 아니면 부모님일까? 그럼 아들 잘 자고 있는 곳을 갔으니 가셔야 될 텐데 왜 안 가고 저러고 계신 거지? 뭐가 됐건 이상하지 내 한 가지였지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희 집안은 천주교이고 제 방에만 봐도 떡하니 십자가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십자가가 흔들리는 제 마음을 붙잡아줬어요. 든든스. 그래서 저는 차이닝을 재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으나 제 저런 걸 두고 잠을 잘 수도 없는 어르신이 도망가려고요. 분명 꿈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정신이 날짱했어요. 그러고 있기를 체감상 한 2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 손가락이 살짝 제 마음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저를 이때다 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서며 엄마를 아주 크게 외쳤습니다. 대학교 1학년에 키 180 넘는 남성이 새벽에 소리를 치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근데 문제는 엄마를 넣기가 큰 방으로 도망을 가는 곳이 제 생각이었는데 저 당시는 가위가 안 풀린 건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소리까지 지르고 분명 옆에는 뭐가 서있진 한 것 같은데 저는 침대에 엎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엄마만 치거라고 외쳤습니다. 전때 자연히 엄마가 제 외침을 들으셨는지 큰 방부터 달려오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내 제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죠.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진우야 왜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순간 몸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소름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암도의 숨을 내쉬면서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왜 이제 왔어? 대로 얼마나 불렀는데. 자며 잠에 들어온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서 있는 겁니다. 잠은 너무나도 어두웠지만 단발머리에 정말 평범한 얼굴, 위는 하얀색 블라우스에 녹색 바탕에 꽃무늬 진 주름 치마를 입고 아주머니는 도쿄점으로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얼음 상태로 한 5초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는 그 아주머니를 밀치고 큰 밤으로 냅다 갈렸습니다. 자임이 다리가 날참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가장 이상한 점은 분명히 사람을 밀치는 느낌이 났다는 거. 그렇게 허겁지겁 큰방 문을 여니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두 분 사이로 기직고 들어가 아버지를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억이 나질 않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땐 큰방 침대에서 혼자 자고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놈이 뭐가 무서워서 자다가 큰 방에 기어 들어오냐며. 가만히 들어보니 저녁에 갑자기 제가 큰 방으로 들어와서 자처버처 아버지께 아빠, 집에 친구도 와 계세요? 라고 물었고 아버지가 잠결에 아니라고 하시에 저는 다시 어머니께 엄마, 그럼 엄마 친구가 왔어? 라고 묻고 어머니 역시 아니라고 하시니 제가 그랬답니다. 그럼 내 방에 저 아줌마는 누구야? 그 말을 끝으로 코까지 보이며 뻗어버렸다고 하셨죠. 처음엔 두 분 다 실밥 자던 중에 얘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하다가 괜히 이상한 마음에 일어나서 제 방으로 가보셨지만 장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셨죠. 그 뒤로 대체 며칠을 감위에 눌린지 모르겠습니다.
좋았다 하며 가위에 돌렸고 그건 꼭 자네만 그런 게 아니어서 제라제로 침대에만 좋았다 치면 가위에 눌리기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지경이었지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도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하루하루 찌들어가는 얼굴꼴이 가히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전 그 지경이 되었어야 기억났습니다. 저더러 제사를 지내야 한다던 도미걸. 순간 깜짝 놀란 제가 그날 입었던 갈색 코트에 주머니를 뒤져보니 당시 받았던 창 3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들고 엄마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하니 독실한 천주교신자이신 어머니인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냐고 하셨지만 이래 다크서클이 코까지 내려온 험난한 제 얼굴을 빤히 보시고 일단 그거라도 해보자며 작은 제사상을 차리셨습니다. 양가가 다선 때부터 천주교 집안이라 제사 자체를 지내본 적이 없는 저희 집에 처음으로 차려진 생소한 모습의 제사상과 연기를 피우며 타들어가는 향. 약식으로 치른 제사였지만 향 냄새가 어찌나 진하던지 찬참 참기를 시켰음에도 잠들기 전까지 향 냄새에 취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그날 이후 귀신은커녕 감이 비슷한 것도 들려본 적이 없습니다. 자로 옆에서 그 꼴을 함께 겪은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시면서도 매년 그날마다 제사상을 차리십니다. 저도 아무리 바빠도 그날은 집에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정말 제사가 문제였던 건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니까요. 근데 유독 가위에 많이 눌리는 분이시라면 꼭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거나 저를 그 지독했던 경험에서 벗어나게 해준 방법이니까요. 어둠 속 숨겨진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공포를 선사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한국의 어둠은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로 더욱 깊고 오싹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며 구독하셔서 어둠 속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나요.